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누르시고 모두 싹이나 한국농수산TV를 치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뜹니다. 여기에 모두 싹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 특강이라는 김희환 강사님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비법 노트 PPT 보러 가기라고 요걸 누르시면 김희환 강사님의 PPT 내용들이 이곳에 다 있으니 참고하셔서 여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사과는 수정을 하고 나서 최소 15일까지 꽃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15일까지 뭘 하냐면 쉽게 해서 전년도 양분으로 큽니다. 전년도 양분으로 크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입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죠. 광합성을 해서 좀 따분한 얘기겠지만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에서는 비료를 물에다 말아요. 그리고 잎에서는 뭐라 합니까? 햇빛을 보고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잎에서 양분을 만든 게 탄수화물, 뿌리에서 만든 게 질소인산가리 비료. 얘네들을 합성을 해야 돼요. 합성을 해서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면 사과 잎을 키우고 과일을 파랗게 키우는 물질이, 얘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만든 양분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은 효소작용에 의해서 뭘로 바뀌냐? 단백질을 만드는 데 써요. 일부는 쓰지만 남는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냐면 과당, 한마디로 효소나 핵산이나 당으로 저장을 해요. 그럼 뭘 하냐? 사과의 당도를 올립니다. 당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양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과가 초기에 잎도 없는데 사과는 착색을 해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커야 되는 이유는, 그 크는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이후에 내 몸에다가 저장해놨던 양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많게는, 적게는 15일, 많게는 20일 이상까지 갑니다. 그 양분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올해 꽃눈이 잘 피고 좋은 것들은 작년에 농사를 내고 후기에 잎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모두싹의 어떤 응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의 가장 주된 일은 병해충을 잡는 일인데, 실은 병해충만 잡는 일 갖고는 저는 모두싹 안 쓰고 농약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외의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모두싹을 한번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능 중에, 자, 아까 말씀드린 황은 네 번째 영양소예요. 질소인산가리. 네 번째 영양소인데, 황의 가장 네 번째 영양소의 기능은 뭐냐?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잘 합성한다는 얘기 결국은 사과를 잘 키우고 잎을 두툼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이고, 그거 외에 저희 모두싹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질 운반 기작.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저희 모두싹하고 아까 칼슘제, 저희는 캔마그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좀 전에 바이오 크롭스 제품 설명했겠죠. 그런 제품을 같이 섞어서 주면, 만약에 저희 칼슘제가 그냥 연면 시비로 주든 관주로 주든 줬더니, 내가 100을 줬는데 50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모두싹하고 같이 주면 50밖에 안 먹던 칼슘이 갑자기 체내 흡수가 되던 것이 80, 90으로 늘어납니다. 흡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영상 잠깐 보셨던 참외 갖고 제기차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간다. 보셨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싹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끌고 들어가는 능력, 그게 물질 운반 기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기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습기도 당길 수 있고요. 고두병도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사과의 고두병을 없앤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많이 줄일 수 있다. 많이 줄일 수 있고, 착색도 당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먹는 식감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질 운반 기작에 의한 그런 작용으로 다른 양분들, 흡수가 어려운 칼슘, 미량요소, 미네랄을 잘 흡수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써야 될까? 한번 그 내용, 그걸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를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지금 싹 뜰 때입니다. 자, 지금 싹이 쳐요. 근데 집집마다 다르죠. 벌써 눈이 얼은 것도 작년에 춥지 않았는데, 자, 눈이 얼었단 말이에요. 얼었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년도에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후기까지 너무 비료가 많아서 순이 컸거나, 아니면 잎이 조기 낙엽이 졌거나, 전문의가 와서. 그래서 낙엽이 졌으면 예를 들어서 양분을 내 몸에 축적을 못 했던 얘기죠. 양분 축적을 못 했기 때문에 겨울에 얘네들이 그거에 약해져서 다 얼어버린 것도 있고 말라버린 것도 있고 다 그럴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안 좋은 분들은 모두싹에다가 뭐 저희 제품은 알게라는 제품이 있지만 뭐 영양제 좋은 거 있으시면 꼭 같이 섞으세요. 섞어서 수관 전체 한번 싹 살포해 줍니다. 지금 한번 살포해 주시면 발화를 균일하게 해주고 냉해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주시고, 단 그러나 황이 침투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침투 능력이 좋고 황 자체가 흡수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꽃이 피는 시점만 피해 주십시오. 꽃이 피는 시점. 꽃이 피기 봉우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하고 그다음에 수정이 끝나는 시점 이 사이만 좀 피해 주시고, 그때는 아무 때나 쓰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수정이 끝나고 나면 사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과가 하는 일이 있죠. 수정이 끝나고 나면. 자,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씨방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식물은 똑같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씨가 자리 잡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사과,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려요. 근데 어떤 식물은 한 30분이면 되는 것도 있고, 대추 같은 경우는 15일이 걸리는 식물이 있어요. 씨방이 자리를 잡는데. 씨방이라고 얘기하는 씨가 형성이 돼야, 씨가 형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씨가 형성이 되면 사과에서 씨가 만들어지면 오옥신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오옥신은 뭐냐면 식물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생겨야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아니면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을 사과로 땡깁니다. 그래서 사과가 막 크는 거예요. 아니, 사과도 있고 새순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호르몬이 형성이 안 되면 새순만 큽니다. 사과는 잘 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씨가 잘 만들어진 것이 과일이 잘 크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원인입니다. 옥신에 의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씨방 종자는 형성해야죠. 자, 유과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급격하게 큽니다. 길이 생장을 해야죠. 길이로 커져야 과일이 고가 높게 나옵니다.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뭔 일을 하냐면 새순은 또 커요. 새순도 커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뿌리는 거꾸로 수정이 되면서 뿌리는 이제 둔화가 된다고 그랬죠. 뿌리는 성장이 잘 안 되는 시점이 돼요. 그럼 결국은 뿌리, 새순, 그 다음에 사과, 유과, 얘네들끼리 양분 경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양분 경합이 많은데, 그럼 잎이 좋아갖고 광합성을 잘하면 좋은데, 아직 잎도 크는 단계란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양제를 쓰시려면 이때 쓰셔야 돼요. 나중에 비대제 아무리 많이 쓰는 것보다 요 초기 때 영양제 비대제를 써서 초기를 고가 잘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양분 경합이 안 생기게 만들면 사과는 저절로 큽니다. 저절로 커요. 이게 이때 무슨 역할을 해요? 실제는 좀 늦었지만 세포 분열까지도 합니다. 세포 분열까지도. 그래서 착과 직후가 가장 중요하다. 과일은, 아니,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배도 마찬가지,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권장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수정 완료하고 나서 대략 한 7일에서 10일 이 사이 때 이 모두싹, 이건 예방이니까 500개입니다. 500개의 영양제, 비대제 좋은 거, 사과 비대 조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한번 해주시면 세포 분열도 하고 서로 새순하고 과일하고 양분 경합. 촉과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경쟁하지 말고 너만 잘 커라. 하나만 제대로만 커라. 효과를 해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영양제를 쳐주는 것도.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영양제를 해줘야 식물이 충분히 그 효과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과 길이까지, 고가 높게 나오게 해서 유과 길이까지 쭉쭉 빼준다는 얘기죠. 유과 길이가 처음에는 모든 과일은 길이가 길게 빠져줘야 과일이 큽니다. 절대 길이가 짧으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는 꽃의 암술머리가 잘 빠져야 돼요. 꽃의 암술머리가 쭉 빠져줘야만이, 원래 우리 호박 같은 거 보면 노랗게 하고 앞에 툭 튀어나와 있죠. 요게 잘 빠진 놈은 과일이 저절로 큰 거예요. 실은 꽃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고 나서 15일
다시 이제 1차, 얘가 1차면 얘가 2차입니다. 간단하게. 수정 완료 2차. 한 15일경, 뭐 20일 사이 안쪽으로 해서 다시 이때는 뭐냐면 실은 칼슘제를 써놨어요, 제가. 사과 칼슘제를 써요. 고두병 예방하는 방법도 이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칼슘제는. 근데 어릴 때 무슨 칼슘이야. 그게 아닙니다. 실은 씨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씨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물론 칼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칼슘에 붕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칼슘이라는 물질이 씨를 형성하는 물질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씨를. 그래서 한번 요쯤에서 모두싹과 칼슘제, 저희 제품은 캔마그 이렇게 해주면 자방 형성이나 입을 도톰하게 만드는데 좀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모두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시면서 이제 PNS라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뭐 농협이나 아니면 저희 대리점 농약사 뭐 이런 데들을 다니면서 보면 걱정하시는 게 좀 가장 걱정이 PNS예요. 혹시 내가 농약 처방을 잘못해서 혹시 농가가 농약 잔류가 나오거나 농산물 뭐 폐기 처분했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었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록된 농약만 좀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희석 배수나 사용 양,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하는 시기, 이때는 뭐 마지막 사용 시기는 저희 모두싹 쓰시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해서 병해충을 없이 예방하는 차원으로 좀 농사를 지셔야만이 어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확량이나 품질은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하나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칼슘제이기도 하고 마그네슘제이고 붕소이기도 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과나 실은 어떤 식물들도 이 과일의 비대 시점이 오고 어느 정도 되면 칼슘 결핍만 따라오지 않아요. 마그네슘 결핍만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실은 같이 와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잘 모를 뿐이지. 그냥 고두병 왔으니까 나중에 온 거지, 실제로 고두병은 오기 전에 이미 다 증상이 나타나 있는 증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칼슘제가 있지만 칼슘과 고토와 붕소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이 캔마그라는 제품인데 아주 좋습니다. 독일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그래서 한번 얘는 광합성을 증진하는 데도 좋고 입이나 어떤 그런 양분 결핍 해소를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후의 활용, 이제 중순 이후죠. 가장 중요한 사과에서 농사 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수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장마기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 장마기가 되면 가장 첫 번째가 비가 많이 와서 문제다. 그것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일조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니까 햇빛을 보고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양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과는 커야 돼요. 근데 양분은 못 만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입에서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서.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사과 밭에를 가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두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과밭에 딱 가면 모엽을 봐요. 모엽이 붙어 있나, 파랗게 제대로 붙어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입의 크기나 두께도 보지만 입이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보고 섰나, 이렇게 하늘을 보고 각을 보고 섰는가, 이 두 가지를 봐요. 실은 물론 도장지도 보고 도장지가 몇 센치인지 마디가 어떤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자, 모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모엽을 딱 가서 보면요, 노래하고 다 떨어져 있거나 그런 잎들은 이미 농사의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건데 남들이 100이 되면 100보다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왜?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얘는 초기에 수정하는 단계부터 잎 나오기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단단히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 중에는 기후 스트레스도 있지만 물, 아까 뭐 우리 주사에 얘기했던 물, 두 번째 비료, 그 다음에 온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있은 만큼 식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입이 하늘을 보고 섰다는 얘기는 결국은 입이 두툼해야, 입이 두툼하고 짱짱해야만이 하늘을 보고 씁니다. 하늘을 보고 쓰면 얘네들이 하늘을 보고 쓰면 왜 좋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늘을 보고 쓰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 이유, 햇빛이 들어와서요, 여기에 맞잖아요. 반사를 합니다. 서로 반사를 해서 광합성량이 훨씬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광합성 자체가 하루에 10시간을 다는 것이 본다고 하면
얘가 있으면 11시간, 12시간이 됩니다. 방압 성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양분을 많이 만드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장마기가 되면 햇빛이 없으니까 이 입에 있는 양분을 뺏어다가 어디로 씁니까? 과일로 써요. 그리고 뿌리로도 씁니다. 그게 장기간 되면 입이 노화가 오기 시작하고 뿌리가 발달이 안 돼서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미.